안녕하세요. 저는 정리수납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권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5월에 퇴직을 했어요. 좀 생산직을 해서 몸이 좀 힘들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두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15년 동안은 건강했는데요. 이제 40대가 되더니 좀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심장이 좀 안 좋아서 5시간 정도 되는 심장 수술도 받고 2달 동안 집에서 요양하다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2달 뒤에 또 돈을 벌러 가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벌어야겠다, 좀 더 아껴 써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다양한 것을 배워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직을 계속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요양보호사나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사회복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라고 하니까 이번에 퇴직하면서 사회복지사는 너무 기간이 한 1년 6개월 걸리니까 좀 나중에 딴다 그러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요양보호사 2개를 땄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긍정적인 성격이라서요. 좀 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힘들게 일했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몸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4시간짜리 일을 구해서 쉬엄쉬엄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좀 체력도 단련하고 산책도 하면서 좀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큰 불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좀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사는 입에 거미줄 치려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버티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뭐 걱정은 속으로 되겠죠. 근데 할머니가 교육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등록금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아빠 또 응원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정리수납일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쉬엄쉬엄 일하면서 같이 벌면서 소소하게 돈도 벌고 식비도 버는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일하고 있어서 그냥 많이는 못 벌어도 한 80에서 100 정도 이제 벌고 있어요. 만약에 뭐 맘카페 같은 데서 연락이 오면 뭐 옷장 정리도 해주고요, 주방 정리도 해주고요. 또 이사하신 분들은 집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구 재배치나 그렇게 뭐 주방에 필요한 수납 도구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옷장 정리도 이렇게 옷장문을 다 열고 자, 아빠 옷이 어디로 갈지, 이불이 어디로 갈지, 엄마 옷이 어디로 갈지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옷걸이봉 같은 것도 같이 가져가서 옷걸이봉도 달아드리고 좀 더 쓰기 편하게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글쎄요, 뭐 특별히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살아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게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좀 돈을 좀 더 벌어오라고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알았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는 지인이 또 알려주어서 정리수납 이외에 또 공공시설에 가서 인터뷰하는 일을 지금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4대 보험도 나오고 그래서 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건데 또 제 성격에 맞아서 그것도 열심히 좀 하면서 가정의 보탬이 되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배워서 또 다른 직장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던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강의를 직접 가서 듣던지 해서 본인 성격에 맞는 직장을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요양보호사나 그런 것도 좋고요. 또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더라고요. 그런 것도 인터넷으로 강의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는 게 성격에 맞다면 뭐 요즘 지자체에서 다양한 강사 과정을 해주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강사 제도는 뭐 안전교육 강사도 있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 강사도 있고요. 또 문화해설사 과정도 있고요. 치매 예방 과정도 있어서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도서관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이렇게 자주 강좌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잘 알아봐서 좀 시간이 맞으면 본인한테 성격이 맞다면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강의도 많이 하고 정보력만 있으면 뭐든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냥 좀 더 긍정적으로 살고 좀 남편이 돈을 벌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아껴서 좀 저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으로 마음을 가졌어요. 좀 많이 좀 초조해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잘 될 거라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20년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좀 쉬어가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좀 덜 불안해 하더라고요. 가족의 지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깨가 참 많이 무겁겠구나. 가장의 역할이 참 무겁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이 둘 낳은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반찬도 더 좋은 거 좀 해주려고 노력하고 요리책도 보면서 열심히 건강을 더 챙기게 되고 더 애틋해지고 좀 더 사이가 좋아져서 좋아요. 가정일에 좀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바쁘신 맞벌이 주부나 장애인이나 노인들 집에 가서 가구를 재배치해주고 어떤 물건을 버려야 될지 조언을 해주고 버리고 남아있는 물건을 집어넣고 꺼내 쓰기 쉽게 정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재능마켓이라는 재능을 파는 사이트에서 가구 재배치해주는 거를 도면도 그려주고요. 옷장 비포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애프터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는 정리수납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초가 아닐까 하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최초가 아니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5살 때 PC통신이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얼굴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생활을 하다가 이제 PC통신이란 걸 계기로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신세계였어요. 30대 때는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20대 때 가배 선생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학 교과서랑 접목을 시켜서 어떤 교환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 낳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교과서를 다 샀어요. 가배랑 어떻게 접목을 할지 한 30문제를 만들었거든요. 다양한 가배 회사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서 제가 이런 교환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계약서를 써서 이것을 팔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0군데에서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끈질기게 아줌마 정신으로 계속 했는데 한 13번째 회사에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에서 아이도 보면서 150문제를 팔아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0대 때는 그게 기억에 남는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40대 때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되니까 주말마다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배울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마추어 연극 배우도 하고요. 정리수납도 배우고 다양하게 동네에서 주민자치 활동도 하고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며칠 전에 도전하는 게 두렵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 도전이 두려울 수가 있냐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무 도전을 참 좋아했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가 돼서도 70세가 돼도 오늘은 지금 내가 살면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40대 때 제가 정리수납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좋은 정리수납을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전국에 이 정리수납을 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밴드나 네이버 카페에 정리수납 그런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이버 카페는 미니멀 라이프나 정리수납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입하기에는 좀 경쟁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네이버 밴드가 그때 조금 좀 동창 밴드를 시작으로 해서 동창 밴드가 잘 되니까 이제 취미 밴드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출하기에는 밴드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밴드에다가 미니멀 라이프 정리수납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맘카페에다가 버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밴드를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버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15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만들고 그 15분의 핸드폰 번호를 다 받아서 다 초대를 해서 밴드를 만들고 나서 첫날부터 버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버리기 1번 어떤 거 뭐 사진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버리기 171번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숫자를 세야 되니까 내가 몇 번이었는지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버리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 숫자는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버리기하고 숫자를 빼고 사진은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리기하고 오늘 뭐 버렸습니다 이렇게 글만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밴드 회원분들이 이제 밴드 리더님이신데 좀 어떤 거 버렸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밴드 리더니까 이런 거는 좀 사진은 찍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4,000명 정도 되는데 한 10,000명일 때 어떤 분이 가입하자마자 저한테 채팅을 해주시더라고요. 밴드를 1,000,000원에 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1, 2분 정도 고민을 했어요. 1,000,000원이면 가정주부로서 큰 돈일 수도 있으니까 살짝 고민이 됐는데요. 저의 욕심 때문에 그 많은 10,000명의 밴드 회원분들이 즐겁게 소통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제 버리는 에너지도 얻고 있는 시점에서 그 밴드 리더가 돈 욕심 때문에 1,000,000원에 판다면 밴드 리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1,000,000원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1,000,000원짜리 무기가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이런 밴드에서 말고 다른 데서 돈을 벌고 밴드에서는 버리는 에너지를 주면서 열심히 소소하게 그 왕국에서 그냥 리더 역할 하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혹을 좀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결정 같아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한 1억 주면 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몇 억을 주더라도 저는 이 그냥 소왕국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하고 그런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 돼서도 열심히 정리수납 전도사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어떤 또 계기가 돼서 서울시립대 사람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가서 면접을 봤거든요. 그 면접이 통과가 돼서 서울시립대에서 미니멀 라이프와 정리수납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본 적도 있고요. 주부들 대상으로, 노인들 대상으로 정리수납 특강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됐는데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도전이라는 주제로 PPT를 썼어요. 그래서 물건은 미니멀하게, 도전은 맥시멀하게라는 제목으로 시립대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 추운 2월달 밤에 인천에서도 밴드 회원분들이 오시고 고양시에서도 오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대학생들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네가 참 출세를 했구나 대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래서 엄마도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검색이 좀 돼서 또 제 이름이 또 치면은 또 검색이 되니까 명함을 가져두고 다닐 필요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또 40대 때는 자치위원회도 하면서 제가 권 선생님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자치위원을 하니까 권 위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처음엔 그 이름이 생소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신 분들도
좀 그렇게 자치위원이나 다양한 위원회 활동이 있어요. 경기도 민원 모니터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 시민감시단 일기도 하고 있고요. 또 마을교육 공동체를 동네에서 소소하게 하니까 좀 즐겁더라고요. 경제적이 되고 좀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업으로 했던 그런 걸로 해서 지자체에서 위원들도 뽑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직업을 했는지 그런 경험담을 책으로 쓴다면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책을 출판했다는 거는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ISBN을 또 등록을 하면 또 검색창에서 검색도 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본인한테는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본인 좀 더 좀 남는 시간에 좀 텔레비전 보는 걸 조금 줄여서 책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밴드를 만든 것도 도전이었고,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도전이었고, 환경책을 쓴 것도 저한테는 도전이었는데 도전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도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될 때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군구 홈페이지에 다양한 강좌가 있거든요. 또 저는 요즘 알았는데 지자체 도서관에서도 강사 불러서 작가들 불러서 다양한 강좌도 열어주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도 열어서 다양한 과정을 열어주거든요. 거의 무료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취미가 있고 시간이 맞다면 그런 인터넷 잘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배워보면 또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서로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등산도 같이 다니고 좋은 소소한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노노케어라 그래서 또 지자체에서 노인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노인들 대상으로 또 집에 가서 또 뭔가를 좀 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정리수납을 지자체에서 가르쳐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대상이나 중년들 같은 집에 가서 정리수납을 대행해주고, 지자체에서 소소하게 최저임금 받고 하루에 4시간 정도 받으면 매일매일을 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몸에도 더 건강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좀 발빠르게 인터넷 같은 거 잘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소소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회사를 차려서 대표가 된다면 그런 직원들 수수료도 받아서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봉사단에 들어가서, 정리수납 봉사단에 들어가서 버리는 거 못하는 집에 가서 정리수납을 해주고 그런다면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봉사단원들끼리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2층에는 딸이 살고 3층에는 부모님이 살았거든요. 2층에는 할머니 물건과 본인 물건과 5살짜리 딸 물건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물건은 좀 처분을 하고 이제 본인 물건과 딸 물건으로 주방을 잘 해줬거든요. 냉장고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많이 버리셨대요. 그래서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가 이사 가냐고 그랬는데, 네, 좀 청소 좀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3층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딸이 버렸던 물건의 2배를 버리셨대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물건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딸보다 더 많이 버렸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맛에 정리수납 봉사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본인이 몇 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녔는지 그런 자부심은 그냥 마음속에 꽁꽁 뭉쳐두고 좀 더 이제
온실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야생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이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또 강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무보수로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무보수로라도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자부심도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만약에 양복을 입고 다니셨던 분이라면 그 양복을 경조사나 그럴 때 입을 한 계절에 한두 개씩만 놓고 버리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저희 봉사단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 집에 봉사를 갔거든요. 양복이 옷걸이에 80cm 옷장에 이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거의 양복이 한 20벌, 한 40벌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거의 다 줄이고 계절별로 한두 개만 남기고 거기에 일상복을 잘 걸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홀가분해 하시고 이제부터 열심히 버리면서 살아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2급 과정을 시작하면 돼요. 배워보고 더 본인의 적성에 맞다면 1급 과정도 듣고요. 또 남을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면 강사를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1급까지 따게 되면 인턴으로 한 10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아요. 인턴을 열심히 가서 오전 9시에 보통 시작하거든요. 6시까지 열심히 뛰어다녀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 못하면 안 불러주는 게 이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해야 되고요. 또 처음 인턴으로 가면 분리수거하고 그거를 이제 버리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지금까지 했던 내가 경력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버리시고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거예요. 인턴으로 하다가 팀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팀원이 됐다가 또 부분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2, 3년 더 열심히 하면 전체 팀장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맘카페나 아는 사람 소개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또 견적도 가야 되고 또 자동차 안에 다양한 바구니를 집어서 가야 되니까 바구니를 꺼내고 집어넣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에 정리수납하는 사람들은 바구니가 그득그득 담겨서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싫은 사람은 좀 내가 정리수납을 해야 하니까 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 전체를 하게 되면 한 보통 33평에 한 10명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 전체를 하려면 바구니도 한 40개, 50개 되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조금씩 나르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또 팀장은 또 바구니 가게 가서 또 바구니도 사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전체 팀장이 있고요. 또 제일 잘하시는 분은 옷장을 맡고요. 또 주방도 한 두세 분 가고요. 아이방에 한두 분 가고요. 또 뭐 베란다에 한 분씩 들어가서 하루 안에 좀 끝내서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인원을 모아서 가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한 40대, 50대들도 매일 하는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거든요. 한 60대 정도 되시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같은 60대여도 뭐 마라톤 하시고 뭐 헬스를 하시면서 체력적으로 체력이 많이 좋으신 분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 일주일에 한 2-3번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4시간짜리 매일 가는 그런 것을 지자체마다 만들어서 좀 내일도 일할 수 있고 모레도 일할 수 있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의료보험비도 적게 나가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고요. 좀 즐기면서 네, 했으면 좋겠어요. 손이 좀 빨라야 돼요. 네,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1급을 따고 팀장님한테 저를 무료로 써달라고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팀장님이 요즘 고객들은 너무 깐깐해서 이 사람이 초보인지 베테랑인지 금방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깐깐하시는 분은 우리 집이 마루타냐고 왜 초보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 물건 상하면 어떻게 하냐고 유리 깨지면 팀장님이 보상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니까 늘상 가던 집에 좀 같이 인턴으로 가는 거는 가능한데 부족한 사람이면 좀 집에서 많은 시간 좀 옷 접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하시고 속옷 접는 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제 전문용어로 칼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잘 접어서 전문가처럼 접을 수 있게 집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은 좀 인턴으로 많이 써주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아이들이 많이 크고 그런 상황에서 좀 무기력해지고 좀 갱년기 우울증도 있다면 현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현관은 모든 가족들이 이제 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고 좀 변화가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좁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열심히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무언가 이렇게 깨끗하게 물티슈로 좀 닦고 정리하고 신발도 좀 정리하고 그렇다면 좀 더 남편이 또 표현을 안 하더라도 우리 부인이 좀 더 생각이 바뀌었네, 좀 활기차지네, 그렇게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을 좀 움직여서 좀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 버려보는 것을 연습을 해본다면 좀 우울증에 좀 치료제가 되고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봉사하는 것도 좋잖아요. 또 내가 살 곳이고 그러면 좀 더 깨끗하면 좀 더 걸레 좀 더 들러서 좀 닦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물건에는 에너지가 있대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곳에 가면은 또 휴지를 더 잘 버리게 되지만 또 깨끗한 곳에 가면은 이 휴지를 또 가방에 넣어서 우리 집에 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저분한 집이면 좀 더 이렇게 청소기 좀 더 돌려서 쾌적한 집이 된다면 가족들이 좀 행복해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움직이면 좀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20년, 25년 열심히 일했으니까 푹 쉬어. 내가 좀 아껴 쓰고 그럴게. 난 당신을 믿어. 그런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좀 더 뿌듯해하고 좀 어깨도 더 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남편들은 얼마를 벌어오고 뭐 어디를 놀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좋은 말로 해주면 좀 더 가정이 화목해지고 남편이 기를 살고 기도 살리고 어깨도 더 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돈보다는 서로 아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게 가정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살아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